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렘데시비르 외에 완치자의 혈장 치료제가 유효한데요. 이 혈장 치료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완치자의 혈액을 원료로 해서 여기서 추출한 혈장 속의 성분을 활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의 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완치자 혈장 치료제가 현재로서는 유용한데 10,000명의 완치자 중 혈장 계정은 단 12명뿐인 상황이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수입도 결정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일부에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가지고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데 정부의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력을 할 테니까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십시오. 20대 국회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보여줘야 서로 간의 정치가 신뢰를 받는 건데 마침 이번에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까지 경찰들의 인력이 시위대 숫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에 이 속수무책으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SNS식으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멀리서도 이제 원정을 왔어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미국 LA 리포터와 총경사의 말이었습니다. 아노미 상태가 된 미국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다고 합니다만 필라델피아 한인 상점들은 다수 약탈을 당한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의 샤론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손에는 이제 뚜렷한 게 있고요. 손목이라든가 엉덩이 이런 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입니다. 한 달 전에 신고된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엄마에 의해 여행 가방 속에 7시간 동안 방치된 9살 아이는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엄마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는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황교익 마칼럼 리스트와 안아파원 강용주 원장과 함께 대림동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6월 3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 총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인천에서 최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방법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겠죠.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렘데시비르 도입이 코로나19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태원하고 이제 물류센터에서 한번 증폭이 된 상황이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금 환자 계속 이제 늘어나는 상황들인데 이제 그 전파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잠잠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추워지면 또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추워져서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지금 상황들 통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숫자 보시면 한번 증폭된 다음에 줄어드는 것 같지만 다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상태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지역사회 내에 계속해서 이런 이제 뭐 조용한 전파자들이 상당수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또 이제 집단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곳과 맞물리면 또 한 번 증폭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클럽발 코로나 또 뒤이어서 물류센터발 이번에는 그 인천의 한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당분간 그 종교 모임은 또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대형 예배, 그러니까 큰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눈에 띄니까 교회들이 뭐 온라인 예배라든지 참석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 모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교회들이 지금 소그룹 모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또한 여러 교회가 같이 모여 작은 교회 여러 개가 같이 모여서 하는 집회 등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런 작은 모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이제 환자 수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방역 당국도 당연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일단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2천억 원을 들어서 인공호흡기와 보호구, 방역물품을 비축하기로 했고 또 3차 추경안에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 원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치료제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뭐 치료제 개발에 이미 뛰어든 회사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존의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해서 임상이 시작된 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내 임상이 시작이 됐는데 다만 국내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연구 진행이 좀 더뎌지는 부분들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약으로 하는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거 예상하는 게 혈장 치료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감염됐던 환자 예전에 혈장 치료라고 이제 시행했었던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그 확대하는 부분인데 확진자들의 혈액을 좀 많이 모아서 그 중에서 항체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에 잘 되는 항체들을 농축해서 만드는 치료제들을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항체 치료제라 그래서 이런 항체 잘 듣는 항체들을 좀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증폭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7월이나 뭐 8월이면 이제 임상 연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내년 초에는 또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서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혈장이나 항체 치료제 중심으로 좀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도에 의하면 뭐 중국에서 치료제가 3상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죠. 중국 자체에서도 이제 혈장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 거기는 이제 환자가 이제 이미 먼저 발생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잘 쫓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금 항체 치료제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미국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회사처럼 항체 치료제 중심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혈장 치료 관련해서 이게 완치자의 혈액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12명만 혈장을 공유했다. 너무 숫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완치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혈장 자체를 뽑는 부분이 한 번만 뽑는 게 아닐 거고요. 한 이제 여러 명 정해지면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와서 계속 이제 헌혈을 해주셔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뽑은 거 가지고 이거 이제 좋은 항체들이 어떤 건지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농축하는 방법들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더 확대해서 이제 혈액을 더 모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쉬운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완치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도 초기에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이 막혀 있어서 혈장 공유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식약처에서 그 부분을 좀 개정을 해주면서 조금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혈액을 이제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 긴급 수입하기로 특례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는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먼저 임상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750명 등록하기로 했는데 환자 수가 줄면서 등록을 다 못했고 한 250명 정도만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망률 변화 없다 정도의 발표만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국가를 이제 같이 해서 했었던 연구에 보게 되면 그 사망률 개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는 없었다. 뭐
12%, 약 안 쓴 12%인데 약 쓰는 7%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병의 기간 있잖아요. 병의 기간이 한 15일 정도를 11일로 줄였다. 그래서 병을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중증, 인공호흡기를 달게 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것 같다 정도가 연구가 발표가 돼서 일단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병의 기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병상가동이나 이런 부분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이제 연구된 그 약 중에서는 최초로 지금 효과가 증명된 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두고 치료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였었죠. 우리나라 한 업체에서 동물 실험에 성공했고 빠르면 7월 달에 그 임상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늦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쫓아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아마 연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라라 그래서 만드는 회사가 큰 회사가 우리나라 두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쫓아가는 속도는 이제 미국이랑 거의 동등한 속도로 좀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임상들이 이제 7월에 시작돼서 빨리 진행되면 내년 초에라도 이제 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임상을 빨리 시작을 해서 환자들을 좀 빨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 지금 발병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아마 외국에서 임상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3상까지 가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백신은 어떻습니까? 백신은 이제 미국 회사 한 군데하고 이제 중국 회사 한 군데 백신 일상 연구가 이미 맞춰져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 아주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결과 정도만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한 8개 회사가 일상을 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7월 정도에 아마 임상 연구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이제 그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과 비슷한 형태의 DNA 백신인데요. 그게 아마 7월 정도고, 그 외에 유전자 제조합 백신들은 올해 중에 임상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렘데시비어처럼 이제 승인된 약도 있고, 예.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혈장 치료제나 아니면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른 약보다는 좀 빨리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혈장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아예 그 외의 신약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예. 백신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처럼 빨리 진행되는 데는 내년 초반이나 지나면 아마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임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식이란 단어를 들으려면 백신이 나와야겠네요, 결국은. 그러긴 한데 백신도 사실은 이제 좋은 백신이 나와야 이제 종식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효과가 얼마나 이제 좋을지는 이제 연구 결과를 계속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효과가 좋아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효과가 좀 미진하다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매년 맞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백신 연구의 중간중간에 그런 결과들을 봐야지 이 백신이 정말 얼마나 효과적이고 정말 이 종식에 가능한 수준의 백신인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물놀이 계획 세우는 분들도 꽤 있던 것 같은데 네. 물놀이 할 때 특별하게 유의할 점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수욕장도 있을 수 있고 예. 실내 수영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어디나 마찬가지만 사람이 밀집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물놀이 특성상 이제 마스크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물놀이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유흥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음식도 먹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 다중 접촉의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되도록 좀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 아니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좀 좀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이런 데를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뻔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사람이 밀집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한 입장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던데 한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게 제 걱정입니다. 무슨 실내 수영장이야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해수욕장들은 어디서든 다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고려를 좀 해서 일단은 뭐 주차 자체를 제한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방법 쓰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넘으면 이제 진입을 차단하기 뭐 사인을 우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든 행정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든지 어떻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좀 밀집도를 줄이는 방법들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나름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